한복. 일. 개관. 한민족의 고유한 의복. 당, 명대 관복 제도를 받아들여 한국 고유의 복식과 조화시키면서 발전시킨 것으로 조선옷이라고도 한다. 역사. 고조선 시대에 이미 초이생활에서 벗어나 칡과 삼으로 짠 옷감을 사용하고 전잠과 직조의 기회가 늘어감에 따라 의류 문화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그 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는 예삭이나 고분 벽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유고와 상포를 중심으로 한 복장이었으며 여기에 관모, 대화 또는 이가 첨부되었다. 유는 저고리로서 상체에 옷이고 고는 바지, 상은 치마로서 하체에 옷이며 여기에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허리에는 대를 띠며 발에는 화 또는 일을 신어 포피로서의 의복의 형태를 갖추는 동시에 그 위에 두루마기로서의 포를 더함으로써 한대성 의복 후 북방호복 계통의 의복을 나타낸다. 이에 있어 유는 곧은 깃의 앞을 왼쪽으로 여몄으며 좌윤, 소매가 좁고 통수, 길이는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오늘날의 승복 동방과 비슷한 것이었으며 허리에 띠를 둘렀는데 특히 깃, 돌연, 소매 뿌리에는 빛깔이 다른 천으로 선을 둘렀다. 이후 중국과 교류가 잦아지면서 중국 복식의 영향을 받아 좌임이 우임으로 변하고 소매도 넓어지는데 관수, 선은 오늘날에도 휘장, 끝동 등으로 남아있다. 이 저고리를 신라에서는 위라고 일컬었는데 오늘날 저고리를 우티, 우치라고 하는 방언도 이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고리라는 표현은 조선 세종 2년 원경왕후 선전이에 적고리라는 말로 처음 나온다. 고는 용도에 따라 폭과 길이의 변화가 있었는데 양복 바지와 같이 폭이 좁은 궁고와 지금의 한복 바지와 같은 대구고가 있었고 오늘날의 잠방이와 같은 가랑이가 짧은 곤이 있었다. 궁고는 곤과 더불어 민층의 하였고 대구고는 상류층의 하이였는데 발목을 데님으로 묶기도 하였다. 이 바지를 신라에서는 가반 또는 가베라 하였는데 지금 우리말의 고이, 고쟁이도 이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으며 바지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정인지가 바지라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이 호칭은 이미 널리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는 여자도 바지를 입는 것이 기본 복제였기 때문이다. 상은 여자 전용의 하의로서 고와 상을 혼용하였다. 형태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 땅에 끌릴 정도였으며 허리 부분부터 치맛자락 끝까지 잔주름이 잡혔고 다시 치맛자락 끝에 일종의 장식년, 곧 선을 둘러 조선시대의 수란 치마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상을 치마로 표현한 첫 기록은 앞에서 든 원경왕후 선전이의 적고리와 함께 나오는 적춘노서, 한글로는 사도세자의 빈해경궁 홍씨의 한중말록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보는 표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유와 고위에 적용하여 양복의 외투와 형상이 비슷하였는데 오늘날의 두루마기에서와 같이 직령, 교임, 중거형의 것이 아니고 직령, 교임, 직수형의 것이었으며 여기에 띠를 둘렀다. 이 포를 당시에는 왕공 이하 평민에 이르기까지 남녀가 모두 보편적으로 착용하였다. 포를 가지고 두루마기라 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옷의 폭을 쭉 돌아가면서 다 막았다는 데서 나온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며 주의라는 명칭은 이를 거꾸로 한자화한 것이다. 이러한 한복의 기본형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관복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 중국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수병함으로써 고려, 조선시대까지 중국의 제도를 준용하였다. 중국과 한국은 정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복식도 서로 영향을 끼쳤는데 신라의 경우는 반비, 배당을 비롯하여 여자 포제로서의 할수이, 색사대가 그것이다. 고려 때에는
제25대 충렬령 이후 원나라의 부영국이 되면서 복식 풍습도 몽골풍을 많이 따랐는데 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으며 제31대 공민왕 때 원나라가 쇠망하고 한족의 명나라가 다시 중국을 지배하게 되자 몽골풍은 사라졌다. 그러나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가 좁아진 것은 몽골 복식의 영향이며 이로 말미암아 띠가 없어지고 대신 구름을 달게 되었다. 또 여자 화관이 당나라에서 전해온 것이라고 하면 족두리는 몽골인의 고골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 병자의 두 국난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자각심이 일기 시작하여 민족 복식을 형성한다. 이에서 두드러진 것은 남자의 포제와 입제이며 여자의 예복과 친의류이다. 남자의 포제는 포의 기본형에서 고려의 백자포를 거쳐 직령토포에서 창의에서 조선 말기의 죄의로 발전하며 입제는 평량자에서 초립, 흑립으로 발전한다. 여자의 예복은 중국의 활수이, 색사대에 속한 적이, 대삼 등이 원삼, 화롯, 당해 등으로 국속화되었고 친의류는 단속꽃, 바지 또는 고쟁이, 속속꽃, 다리속꽃, 너른 바지 등으로 다양해진다. 그리고 조선 말개화기에는 양복, 양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복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졌다. 이 특징, 종류. 한복은 직선과 약간의 곡선이 기본을 이루어 옷의 선이 아름답다. 특히 여자 옷은 저고리와 치마가 상박하후하여 옷차림이 단정하고 아담하다. 옷 입은 의복 분위기는 동양적인 생활윤리가 깃든 초연한 멋이 저절로 풍긴다. 종류. 예복과 평상복의 구별이 있으며 이에 속옷과 수식이 따른다. 또한 남녀별 성인과 어린이용, 계절별로 나뉜다. 1. 성인용 남자 옷 예복으로 길예, 가래에 입는 옷이 다르고 상예와 제래에 입는 옷이 달랐다. 예를 들면 길예에는 도포, 중치막,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 가래에는 흉배를 단 달령복에 각대를 띠고 사모를 썼다. 제래에는 흰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썼으며 상예에는 이에 따른 상복이 따로 있었다. 평상복으로는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여름에는 적삼의 호조끼를 입었다. 두루마기에 가시나 관을 쓰기도 하였다. 특히 두루마기는 외출할 때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입었으며 남의 집을 방문할 경우에도 벗지 않았다. 이때의 속옷은 속고이, 적삼 등이었다. 2. 성인용 여자 옷 예복으로 소리복, 대례복이 있고 상예에는 이에 따른 상복이 있었다. 소리복은 초록색 탕의에 화관이나 족두리를 썼으며 대례복은 다홍색 화롯의 화관을 쓰거나 초록색 원삼의 족두리를 썼다. 저고리는 삼회장 저고리이며 치마는 스란 치마 또는 대란 치마를 입었는데 소리복에서는 스란 치마를 입었다. 이때 저고리는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등 삼작이며 치마는 겉치마에 볼륨을 넣으려고 안에 무지기를 입었고 때에 따라서는 대숨치마까지 받쳐 입었다. 무지기는 허리 부분을, 대숨치마는 아랫도리를 버티어 주었다. 평상복은 저고리, 치마이며 마고자, 두루마기를 들 수 있다. 여자 두루마기는 방한용이어서 남자의 경우와 같이 남의 집에 가서도 꼭 입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여자 옷의 특징은 속옷의 가지수에 있다. 하의로는 단속꽃, 바지 또는 고쟁이, 속속꽃, 다리속꽃, 너른 바지와 어깨허리의 속치마이며 상의로는 속적삼과 겨드랑이 및 가슴 가리개용 허리띠가 있다. 3. 남아용 옷 명절 때나 돌 또는 기타 행사 때에는 두루마기에 전복을 입히고 복관 또는 호관을 씌운다.
특히 두루마기는 오방장이라 하여 5가지 색을 사용하였는데 대개 연두 기래색동, 노랑섭, 자주무, 분홍 안섭, 남색 킷, 남색 고름으로 되어 있고 꽃분홍 안을 바쳤다. 평상복은 어른과 같이 저고리, 바지, 조끼, 마고자이며 방안을 위해서는 두루마기도 입혔다. 4. 여아용 운명절 때나 돌 또는 기타 행사 때에는 남아와 마찬가지로 오방장이를 입히는데 그것은 연두 기래색동, 노랑섭, 남색 무, 분홍 안섭, 자주 깃, 자주 고름으로 하였다. 평상복으로는 저고리, 치마의 방안을 위해서 배자, 두루마기 등을 입혔다. 이러한 가운데 계절별로는 겨울에는 소무 또는 누비옷, 봄, 가을에는 겹옷, 여름에는 호옷 등이 있었다. (3) 옷감, 배색. 옛날에는 예복에 산화능단 등의 비단류를 사용하였고 평상복은 지체에 따라 달라스나 면직류, 점화직류, 견직류, 무직류 등을 썼으며 상복에는 마직류와 면직류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합성 섬유 등 각종 섬유가 나와 다양하게 사용한다. 배색도 신분관념이 엄격한 옛날에는 나라에서 정한 금색이 있어 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 여자의 경우 저고리는 노란색, 연두색 또는 옥색이 주를 이루었다. 문헌에 의하면 노란색이란 송화색으로서 명도가 낮은 가라앉은 색이며 연두색은 주록색이라 하여 녹두색을 말한다. 옥색은 연옥색으로 깨끗하고 청아한 색이다. 치마는 홍색 치마나 남색 치마가 주가 되었는데 홍색은 짙은 다홍색으로 침착하고 가라앉은 색조이며 남색은 화려하고 청아한 색이다. 또 자색이 있었는데 주로 치마나 회장에 사용되었다. 자색은 젊은 사람은 꽃자주색을, 중년이 되면 짙은 자주색, 노년에는 검정자주색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취미, 개성, 유행에 따라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맞춰서 입는다. 배색에 유의할 점은 1. 짙은 색으로 한 옷은 다소 마르게 보이므로 뚱뚱한 사람에게는 좋으나 마른 사람에게는 더욱 말라 보이고 작아 보인다는 점. 2. 엷은 색은 옷의 외곽선이 흐리기 때문에 다소 풍신해 보이므로 마른 사람에게 어울린다는 점. 3. 무늬는 키가 큰 사람이나 마른 사람에게는 가로줄 무늬가 좋다는 점. 4. 뚱뚱한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은 세로줄 무늬가 좋다는 점 등이 있다. (4) 체형, 옷 모양. 한복은 몸매를 감싸주므로 그 결점을 덮어준다. 그러므로 작은 사람도 크게 보이게 입을 수 있으며 마른 사람도 풍신하게 보이게 입을 수 있다. 1. 키가 작은 사람은 치마 길이를 다소 기름하게 입고 치마폭을 기준 이상으로 넓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또 소매통 치수를 표준보다 약간 작게 한다. 2. 키가 큰 사람은 치마폭을 넓게 하는 것이 좋으며 따라서 속옷도 폭을 넓게 해야 한다. 3. 뚱뚱한 사람은 치마폭을 다소 넉넉하게 하고 저고리 길이를 표준보다 약간 길게 하는 것이 좋다. 소매통을 조붓하게 한다. 4. 마른 사람은 치마폭을 다소 넉넉하게 하고 저고리를 너그럽게 한다. 5. 목이 밭은 사람은 뒷꽃의 치수를 넉넉하게 하고 긴 나비를 좁은 듯하게 한다. 6. 목이 긴 사람은 긴 나비를 넉넉하게 하고 깃길이를 짧은 듯하게 한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